자, 여러분, 이어서 보시면은 112페이지 있죠? 예, 간주 취득 등에 대한 과세 표준 요거 살짝 한번 보고 또 그 다음에 세율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112페이지 간주 취득 등에 대한 과세 표준 있죠? 그 위에 있는 양가로 4번은 요거는 이제 다음 순환에 알려드릴게요. 양가로 4번은. 이 간주 취득 등에 대한 과세 표준 봅니다. 양가로 1번이요. 건축물 건축하거나 개수와 차량기 장비 선박 종류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추겠다고 의제했죠. 그래서 그 증가한 가격에 취득세부가 있었잖아요. 자, 그럴 때 동그라미 1번 봅니다. 건축물 건축이요. 신축과 재축 제외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 여러분 보세요. 공부할 때 건축돼 있고 취득세에서 신축과 재축 제외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공법에서 여러분들 건축 배우면 건축 그러면 신축, 재축, 증축, 개축, 이전 등을 말한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공법에서 여러분들 이건 배웠을 것 같은데 내 보니까. 자, 그러면은 여러분 그 건축에서 신축과 재축을 제외하니까 증축이나 개축 등이 남잖아요. 그랬을 때 앞으로 이제 이렇게 써 있어도 있잖아요. 취득세에서는 이렇게 써 있어도 건축돼 있고 신축, 재축 제외돼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써 있어도 우리는 뭐라고 읽냐면 여러분들이요. 증축 등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증축 등.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증축.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뭐라고 써 있어도 뭐라고 읽는다. 그런 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사랑이라고 이거 이제 뭐라고 쓰고 뭐라고 읽는다. 요거 그런 말 없냐 그랬더니 어떤 수강생분이 사랑이라고 쓰고 아픔이라고 읽는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은 수강생분들이 요거 더 얘기한 얘기들인데 그건 다음 순환에 얘기해드리고 어떤 간에 하여튼 사랑이라고 쓰고 아픔이라고 읽는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써 있어도 이렇게 써 있으면 우리는 항상 뭐라고 읽는다? 증축. 이렇게 앞으로. 자, 그래서 건축물 증축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선박 차량기 장비 종류 변경하는 경우에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추겠다 의지하잖아요. 이때 과세 표준은 뭐로 하냐? 증가한 가액입니다. 밑줄 쫙이요. 자, 쫙 밑줄이고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2번 이거는 이제 읽어보시면 돼요. 이 경우 증가가액이라고 하면 취득자 신고가액으로 하면 원칙이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에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 시가표준보다 적을 때는 시가표준액으로 하고요. 그래서 보충 내용 보시니까 여러분 건축물의 과세표준 그래서 건축법상 건축이요. 신축과 재축의 경우에 취득세 과세표준은 그 실제 건축하는 데 소요된 비용 있죠? 그것이 과세표준이 되고 근데 증축이나 개축, 개수 등의 경우에는 우리가 간주취득의 경우고 이 간주취득의 경우는 뭘 과세 표준하냐면 증가한 가액입니다. 자, 차이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신축과 증축은 신축하는 데 소요된 비용이고요. 이런 의제취득, 증축이나 개수 같은 의제취득의 경우는 증가한 가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차이점 꼭 비교하시고 여러분들이 또 양가로 2번 토지 지목 변경 볼게요.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을 한 경우에 그로 인해서 증가한 가액을 과세 표준한다 밑줄입니다. 밭에서 대로 지목이 변경됐어요. 1억이었는데 5억이 됐어요. 그러면 사실상 통념상의 사실상 취득은 아니지만 그 가액의 증가를 추겠다고 의지한다고 그랬죠? 이때 뭘 과세 표준한다? 증가한 가액. 1억에서 5억이 되면 증가한 가액 얼마? 4억 원. 이런 식으로요. 자, 이때 토지 지목 변경에 대한 과세표는 토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해서 아래 동그라미 1의 가액에서 2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여기 또 밑줄입니다. 판결문 또는 법인 장부로 토지 지목 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될 때 뭐로 한다? 든 비용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지목 변경하는데 든 비용이요. 동그라미 1번이요. 지목 변경 이후의 토지 시가표준액에서 동그라미 2번 지목 변경 전의 시가표준액 밑줄이요. 자, 그래서 아까 1의 가액에서 2의 가액을 뺀 가액이 증가한 가액이라며요. 지목 변경 이후의 시가표준액에서 지목 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을 뺀 가액 이게 증가한 가액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113페이지 또 역시 보충 내용 또 역시 여러분이 별 표시하시고요. 자,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보시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 갑이라는 어떤 개인이 밭에서 대로 지목을 변경해요. 자, 그랬을 때 지목 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이 1억 원, 지목 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이 5억이에요. 자, 이랬을 때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인가? 얼마입니까? 취득세 과세 표준은 지목 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에서 전의 시가표준을 뺀 증가한 가액이 과세 표준이잖아요. 증가한 가액. 그랬을 때
그럼 보시면 증가한가액이 과세 표준인데, 자 보면 증가한가액이잖아요. 증가한가액 여기서 얼마요? 4억 원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4억 곱하기 세율에서 취득세 계산해요. 그럼 이번엔 또 보세요, 여러분들. 이번에는 A라는 어떤 법인이 자 지목을 변경합니다. 법인이 자 예를 들어서 밭이었는데 자 요거 공장 용지로 지목을 변경해요. 그래서 지목 변경 시가총액 1억이고 지목 변경 후에 시가총액이 5억이고요. 지목 변경하는데 소요된 비용이 지목 변경하는데 든 비용이 예를 들어서 자 1억 만약에 2천만 원입니다.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인가? 얼마입니까, 여러분? 예? 얼마예요? 자, 이 법인의 법인장부로 지목 변경의 든 비용이 입증됩니다. 얼마입니까? 예. 자, 여러분 소요된 비용, 지목 변경의 든 비용, 요게 과세 표준이 되는 거예요. 이때는 증가한 가액 4억 원이 아니고요. 어떤 수강생분은 2억 8천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증가한 가액 4억에서 요거 소요된 비용 빼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고 너무 계산 앞서가지 말고 자. 지목 변경 든 비용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 차이점. 일반적으로 개인이 지목 변경한다, 증가한 가액이고. 근데 법인이 지목 변경한다. 그래서 법인의 법인장부로 지목 변경의 든 비용이 입증된다. 뭘 과세 표현한다? 든 비용. 자, 요겁니다. 자, 그래서 그 별 표시하시고 그 보충 내용 설명 다 드렸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우리가 다음 순환에 이제 차차 배워나갑니다. 넘어가시고 여러분들이요, 114페이지 제6절 세율로 갑니다. 자, 취득세 세율이요, 여러분.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시험에 거의 기출문제 표시 보시다시피 시험에 거의 매년 나와요. 매년 나오는데 이게 작년 29회 시험만 안 나왔어요. 아, 진짜로 그냥 그래가지고 자, 30회 시험은 제가 원래 세율 암기는 언제 하냐면 3, 4월 달에 합니다. 그래서 정교한 세율은 우리가 이제 3, 4월부터 이제 세율 이제 해가지고 아주 깊은 내용 일부는 이제 5, 6월까지 해가지고 제가 세율을 완성시켜 드려요. 자, 그런데 원래 3, 4월부터 세율 암기하는데 취득세 표준 세율도 이번 순환에는 작년에 안 나왔기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올해는 자 이번 1월에 취득세 표준 세율 암기도 알려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세율을 여러분들 거기 봅니다. 펴놓으시고 제6절 30회 시험에서 나온다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펴놓으시고 제 설명을 듣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면 취득세 세율은요. 여러분 보세요. 세율은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오늘 이번 수랑까지만 용어 설명도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취득세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비례세율이라는 게 뭔지 처음 오신 분들 잘 보세요. 예. 이렇게 요쪽 그래프가 요쪽 함수가 과세 표준입니다. 요쪽이 세율이에요. 그러면 취득세는 세율이요. 미리 말씀드리면 매매로 만약에 어떤 부동산을 취득했다 일반적으로 그러면 취득세 세율은 일반적으로 4%예요. 세율이 1억짜리 상가나 토지를 자 취득할 때요 세율이 자 4%입니다. 자 4%예요. 1억짜리 취득할 때도 5억짜리 취득할 때도 4% 정도예요. 10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할 때도 매매로 그럼 4%예요. 그러면 취득세는 과세 표준과 세율이요. 자 보세요. 일정합니다. 과세 표준금의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4%를 일정해. 이럴 때 세율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과세 표준과 세율이 함수관계가 비례관계에 따라서 비례세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게 비례세율이 주로 적용되냐면 취득세라든가 등록면허세 같은 애들은 주로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과세 표준금액이 커지면서 세율이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뭐냐면 누진세율이라고 해요. 누진세율. 과세 표준이 커지면서 세율이 과세 표준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율이 더 높아지잖아요. 이걸 뭐라고 한다? 누진세율이요. 주로 누진세율은 재산이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들이 그래요. 그래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또 양도소득세 같은 애들이 주로 이렇게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당연하지. 자, 보유하는 재산 가격이 크면 클수록 세율이 높아지고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들? 자, 1억짜리 주택 갖고 있는 사람하고 10억짜리 주택 갖고 있는 사람하고 재산세 똑같이 부과하면 돼야 안 돼요? 어떤 수강생은 된다고 하는 사람인데, 아, 진짜. 딱딱 못 맞히고. 자, 안 되죠, 여러분들. 그래서, 또 보세요. 소득도 그래요. 연봉 1억 버는 사람이랑 연봉 1,000만 원 버는 사람이랑 소득세 똑같이 부과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로 재산이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들이 과표 커지면서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자, 재산세나 양도소득세에서 얘네들 재산세나 양도소득세도요, 이렇게 비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어요. 누진세율을 기본으로 하지만 비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취득세 등록면에서는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차등 비례세율, 차등한다는 것은 무엇과 뭘 차등하느냐? 그러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요, 일반적인 토지를 매매로 취득하면 취득세 세율은 4%예요. 근데 만약에 농지를 매매로 취득하잖아요. 그럼 3%예요. 그래가지고 1억짜리 농지를 취득하든 5억짜리 농지를 취득하든 10억짜리 농지를 취득하든 세율이 3%를 일정해요. 근데 비례세율이죠. 근데 차등한다는 것은 보세요. 농지냐 아니냐에 따라 자 이렇게 차등해서 비례세율이 적용되잖아요. 차등한다는 것은 자 취득 원인 매매냐, 무상승계수익이냐, 유상승계수익이냐 같은 이런 취득 원인, 자, 취득 원인이나 과세 대상, 농지냐 아니냐, 또 납세 의무자, 비영리 사업자가 취득하느냐, 일반인이 취득하느냐 등에 따라서 차등해서 비례세율이 적용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차등 비례세율이 적용된다. 자, 그런 얘기고요. 그러면 계속 이어서 봅니다. 그거 보시니까 114페이지, 그래서 114페이지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취득세는 과세 대상 물건의 성격과 종류, 취득 방법에 따라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와 중과세율 및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로 나눠지며 세율 구조는 차등 비례세율이 적용된다. 밑줄이고요. 그러면 여러분요, 취득세 지금 보니까 표준세율, 중과세율,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 취득세는 세율이요. 크게 3개 덩어리로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먼저 자 처음 오신 분들 봅니다. 취득세는 표준세율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법령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이에요. 법령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인데 표준세율. 그리고 세율을 무겁게 매기는 중과세율, 그 다음에 특례세율 이렇게 나눠져요. 특례세율. 자 이렇게 나눠지는데 여러분 중과세율, 세율 무겁게 매기는 중과세율과 특례세율은 요건 이제 다음 순환에 배워요. 요번에 아직 안 배우고요. 표준세율이라는 것은 법령에 있어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인데 요거는 취득 원인 등에 따라 다양해요. 취득 원인 등에 따라서 요게 원인 등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세율을 우리가 이제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자 또 취득세요. 요거 자 보시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이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0% 범위 내에서요 더하고 빼고 가감 조정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 탄력적으로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가감 조정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봅니다. 우리가 흔히 취득세 세율, 표준세율이요. 매매로 일반적인 부동산을 취득하면 통상적으로 세율이 4%예요. 근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이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세율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세율이 표준세율인데 어떻게 다르게 적용할 수 있냐면 50% 범위 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가감 조정하니까 4%에 50%는 2%인데 플러스 50% 하면 최대 취득세는 6%. 자, 최대 6%. 그 다음에 최저 마이너스 50% 하면 최저 2%까지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어느 도는 지금 똑같은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을 취득하는데 서울이나 인천이나 경기도나 제주도나 각 시도마다 그럼 다르게 자, 적용되냐. 어느 도는 6%, 어느 도는 2%, 어느 도는 4% 이러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세 정책 목적상 취득세는 실제적으로는 탄력세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시도가 똑같아요. 근데 다만 우리는 공부하는 수험생이잖아요. 법령에 취득세는 표준세율의 지자체장이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는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교재를 봅니다. 그래서 114페이지 표준세율 봅니다. 개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서 취득세 세율을 표준세율의 자 몇 프로요?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밑줄입니다. 같은 취득 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 세율을 정할 때는요, 그중 높은 세율을 정합니다. 동일한 대상 물건이 표준세율도 적용되고 중과세율도 적용돼요. 그럼 어떤 거? 중과세율, 높은 세율. 이런 식으로 같은 취득 물건이 2개 이상의 세율을 정할 때는 높은 세율을 정합니다. 이게 세율 적용의 일반 원칙인데, 바꾼다. 이거 바꾼다. 그럼 뭘 바꾸겠습니까? 거기 포인트.
높은 세율을 뭐로?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고 바꿨겠죠? 2번 바꿔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부동산 취득의 세율을 그래가지고요. 취득 원인 등에 따라서 취득세 세율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116페이지까지 쭉 취득세요. 유상승계냐, 무상승계냐, 원시 취득이냐 등 자 이렇게 해가지고 쭉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증여로 취득했을 때 세율이 쫙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율이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취득세 표준세율 요거 시험에 또 최근에 계속 또 이렇게 물어봤었습니다. 외워야지 안 외우고서는 못 맞춰요. 외워야지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계속 세율을 알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요 세율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 이 표준세율 암기 어떻게 암기하는지 제가 원래 3, 4월 달에 하는 거예요, 이거 세율은. 근데 오늘 이번 순환, 올해만 이번 순환 작년에 안 나왔기 때문에 이번 순환에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취득세 우리 표준세율이요. 부동산 취득에 대한 표준세율 자 암기 방법을 좀 알려드리는데요. 그 전에 이런 걸 좀 아셔야 돼요. 배경적인 것을. 2010년도까지 취득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등기하면서 우리가 등록세를 냈었어요. 2010년도까지. 옛날에는 등록세를 냈습니다. 지금도 등록세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등록세는 없어졌어요. 지금은 등록면허세가 있는 거지. 어떤 간에 자 옛날에는 부동산 취득하면 취득세 신고 납부하고 등기할 때 등록세를 신고 납부했어요. 뭐하러 이중으로 신고 납부하냐. 한 번에 하자. 그래서요. 자 종전에 등록세에서 이제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등록 내용과 그 외의 사항으로 나눠가지고요. 이 취득을 원인으로 부동산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등록 내용,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 등기 같은 이런 사항들은 취득세랑 통합을 시켰습니다. 지금 취득세로 통합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통합이 되는 건데 취득세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취득세를 내면 옛날 등기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예전에 취득세는 간단했었어요. 예전에 취득세는 간단했었는데 2% 그냥 간단했었어요. 그런데 이 등기에 대한 등록세가 이게 이제 좀 복잡했거든요. 자, 보세요. 지금 취득세, 등록세가 통합돼서 취득세인데 합쳐졌는데 예전에 취득세는 무조건 2%였어요. 자, 그런데 이 등록세가 등기 원인 등에 따라서 이게 복잡했어요. 그래서 이 등록세 세율을 자 복잡했기 때문에 암기 방법을 통해서 암기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취득세 표준세율 암기는요 옛날 등록세 세율 암기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거 암기 등기비용에 대한 암기를 한 다음에 무조건 2% 플러스하면 이게 통합된 취득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옛날 등기비용에 대한 등록세 세율 암기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취득세 표준세율을 암기하는데. 어떠냐? 갑이라는 한 젊은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암기를 해요. 갑이라는 젊은의 스토리를 통해서. 갑이라는 한 젊은애가 있었어요. 예. 어려서요. 조실부모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 조실부모했다 그러면은 만약에 한국 드라마 속에서 만약에 주인공이다. 여자 주인공이 어려서 조실부모했다. 그러면 그 드라마 스토리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드라마가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는데 스카이캐슬인가 그래가지고 저도 저는 드라마를 볼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보는 드라마가 드라마 본다 그러면 주말에 하는 거 부모님 댁에서 주로 밥 먹고 그럴 때 유일하게 주말 드라마만 강제적으로 부모님 막 애청자니까 할 수 없이 밥 먹으면서 저 보거나 이렇게 이제 아니면 밥 먹고서 이제 소파에서 누워서 이제 부모님 보시니까 당연히 얘기하면서 이제 봅니다. 그러다 보면 한두 번 보다 보면 이제 그 드라마 나도 스토리를 알게 되죠. 근데 유일하게 그런 거지 드라마 볼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근데 이제 스카이캐슬인가 요새 그 드라마는 밤늦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유일하게 집에 와가지고 그냥 밤늦게 해가지고 가끔씩 또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서 여주인공이 드라마 속에서 부모를 여의었다. 그러면 그 드라마 스토리는 뻔합니다. 그 여자 주인공은 여러분요. 얼굴이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쁩니다, 여러분. 그 여자 주인공은 성격이 쾌활 모드예요, 우울 모드예요? 쾌활 모드입니다. 씩씩하게 역경을 이겨나가야 되니까 쾌활 모드고. 그 다음에 남자를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납니다. 둘이 사랑에 빠지죠? 그런데 남자 쪽 집안은요. 남자는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잘생겼습니다. 그 남자 쪽 집안은 빵빵해, 안 빵빵해? 빵빵합니다. 그 둘의 사이를 시어머니가 반대를 해야 하네요. 해야 합니다. 반대하죠, 여러분들? 자, 어떤 시어머니는 와가지고 물도 뿌리고 가고, 어떤 시어머니는 와가지고 무릎 꿇고 헤어져 달라고 사정도 하고, 어떤 시어머니는 돈 봉투도 주고 막 그런데,
그 보면은 그 다 폭력적이고 막 여러 가지 막 그냥 그 저 법에 걸릴 만한 저촉될 행동들을 엄청 많이 합니다. 제 눈에 봤을 때는 다 법에 저촉되는 건데 어떤간 하여튼 막 그러고 합니다. 둘이 결국은 사랑에 빠져서 결국은 낭만을 극복하고 결국은 성공해서 이제 사랑에 결혼을 합니다. 근데요. 꼭 보면 드라마 끝날 때쯤 되면 있잖아요. 종반부에 드라마 종반부에 갑자기 난데없는 또 배우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자, 얘 친부가 있잖아요. 여자 주인공 얘 친부가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아있었죠. 그 친부가 엄청 잘 돼서 나타나요, 못 돼서 나타나요? 못 돼서 요새 최근 드라마 또 봤구만. 엄청 잘 돼서 나타나지. 되게 막장 드라마에서 엄청 잘 돼서 나타나가지고 이 친부하고 얘하고 만나려고 하는데 저 누가 또 저 여주인공 또 한 명 있어가지고 또 악역인 주인공이 있어가지고 둘이 만나려고 하는데 반대 못 만나게 막 해방 놓잖아요. 결국은 만나고. 우리나라 드라마들은 보면 있잖아 계속 갈등만 일으키다가 나중에 결국 갑자기 그 마지막 회라든가 그 전회에 갑자기 그냥 개과청선하죠. 막 그냥 악역했던 애들이 갑자기 반성하고 눈물 뚝뚝 흘리고 막 이러면서 하다 보면 드라마 끝나는 것이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갑은요, 어려서 조실 부모만 갑은 여자 주인공이었으면 그런 스토리인데 얘는 남자입니다. 그래서 어려서 조실 부모했고요. 자, 그 형제도 없이 구하처럼 자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충남 서산시에 있잖아요. 예, 친척 어른이 살고 있었어요. 이 친척 어른은 갑의 부모로부터 옛날에 크게 신세진 적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발판으로 옛날에 신세진 걸 발판으로 오늘날 잘 살게 됐어요. 그래서 늘 갑이 마음에 걸려서 자신이 갖고 있는 농지 중의 일부를 얘를 찾아서 수소문해서 찾아서요 농지를 주라고 유증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졸지에 서산에 있는 농지를 상속받게 된 갑이 있잖아요. 얘 서산 내려가면서 기분이 어땠냐면 너무 좋았어요. 삼삼했고요. 좋아서 팔짝팔짝 뛰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상속받게 된 농지 바라보면서 굵고 뜨거운 눈물도 흘리고요. 그러다가 이제 얘가요 농군이 되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이 농지에다가 무엇을 심을까 고민하다가 무농사 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무농사만큼은 기차게 지어서 독립을 이뤄보자. 그래서 무독립 8.15를 선언하고 당당하게 농사를 잘 짓습니다. 동네에 소문 쫙 났어요. 비록 정경영 못 배웠지만 유식하다고요. 그래서 유식이로 소문 쫙 나는데 저희 아버지는요. 윤석이라는 조카애가 있는데 야 윤십이 어디 갔냐. 저희 아버지 발음으로 하면 유십 20이에요. 유식이는 유십 20.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보세요. 얘 서울에서 열린 농어민 대회에 얘가 서산시 대표로 참석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김영삼 정부 시절이어가지고요. 청와대 초청받아서 칼국수 얻어먹고요. 선물 하나 받고 내려왔어요. 어떤 선물 받았냐면 영삼식이에요. 영삼식에 선물로 하나 받고 내려왔습니다. 자, 그래서 요 스토리인데요. 발음을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338인데 상삼팔로요. 자, 그 다음에 영삼식에 받고 내렸는데 자, 이거 영삼식이 어떤 영삼식이었는지 잠깐 얘기를 안 했네요. 자, 원판, 자 오리지널 있죠? 오리지널 원판 영삼식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리지널 원판 영삼식이었는데 봅니다 여러분. 이 원판이요. 자, 요거 발음을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원팔로 합니다. 원팔. 자, 그러면 여러분 봅니다. 하나하나 지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요 앞에 거는요. 취득 원인이에요. 상속, 무상승계 취득, 유상승계 취득, 원시 취득, 영삼, 빵삼, 공삼, 공유물 이제 분할론이라는 취득인데 영삼.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좀 다 보면 천분일 단위예요. 천분일 단위인데 천분의 3 우리 세법은 일단 기본적으로 취득세 세율은 천분일 단위로 되어 있어요. 천분의 3, 천분의 8, 천분의 8, 천분의 15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앞에 게 예외적인 것에 대한 세율이에요. 앞에 게 예외적인 것에 대한 세율인데 앞에 게 예외적인 것에 대한 세율이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봅니다. 그러면은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상속으로요. 상산빨에서 상속으로 앞에 게 예외적인 거라고 그랬죠. 농지를 상속주의에 따르면 1천분의 3이니까 0.3%예요. 근데 이건 지금 등기비용 외우고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등기비용. 여기다가 통합된 취득세는 몇 프로요? 2% 플러스 해야지. 그러니까 2.3%입니다. 취득세 통합된 세율은. 상산팔, 농지 이외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하면요. 상산팔 0.8%인데 2% 플러스 하니까 2.8% 취득세 표준세율이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무독립 8.15 선언하는데 상속도 무상승계 취득인데 상속을 제외한 증여 같은
무상, 증여나 기부 등으로 무상 취득했을 때 앞에 게 예외적인 거라고 그랬죠? 비영리 사업자가 무슨 제사, 종교, 뭐 학교법인, 정당, 사회복지법인 같은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나 기부로 취득했다 그러면 무독립 8. 역시 0.8%인데 2% 플러스 하니까 2.8%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인이 있죠?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만약에 증여나 기부받았다 그러면 무독립 8, 1호 1.5%인데 1,000분의 15, 1.5%인데 이거 등기비용이죠? 여기다가 2% 플러스 하니까 몇 프로예요? 3.5%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증여로 뭘 취득했다 그러면 3.5%. 자, 취득세 세율 적용됩니다. 무독립 8.15. 유식이로 소문 짱 나는데 유상승계 취득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유상승계 취득은 매매, 그 다음에 교환. 예, 다 유상승계 취득이죠. 매매, 교환, 그 다음에 공매나 경매 다 유상승계 취득입니다. 매매, 교환, 공매, 경매 다 유상승계 취득이고요. 필기하지 말고 이따가 사진 찍으세요. 쉬는 시간에. 자, 매매, 교환, 공매, 경매로 뭘 취득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앞에 게 예외적인 건데 농지를 매매나 교환으로 취득해요. 1,000분의 10, 유식. 1,000분의 10이면 1%인데 자, 이건 등기비용이죠. 여기다 2% 플러스 하니까 몇 프로? 3%입니다. 여러분, 농지를 여러분이 자, 매매, 교환 등으로 취득했다. 몇 프로요? 3%입니다. 시험에 나왔던 것이 농지를 교환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세 표준세율은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자, 1,000분의 30, 3%요. 정답이었습니다. 고르는 게. 그 다음에 농지나 주택 이외 부동산을 자, 유상승계 취득했다. 매매 교환 등으로. 그러면 자, 20이니까 2%인데 2% 플러스 하니까 이거 등기비용이잖아. 2% 플러스 하니까 몇 프로? 4%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흔히 일반적으로 취득세 표준세율이 몇 프로냐면 몇 프로입니까? 4%입니다. 유상취득. 그 다음에 원8 영삼시계인데 원시 취득입니다. 이거 원시 취득이에요. 건축물 신축하거나 매립간적으로 토지 취득하거나 원시 취득의 경우에는 원8이니까 몇 프로입니까? 2.8%입니다. 1,000분의 8에다가 2% 플러스 하니까. 자, 03 아라비아 숫자 우리가 0을 0이라고도 하고 빵이라고도 하잖아요. 03, 빵3, 03 공유물, 합유물,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 공유합유, 총유물을 분할로 인한 취득은요. 공유합유,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요거 0,3이니까 몇 프로입니까? 2.3%입니다. 1,000번에 0.3%에다 2% 플러스해서.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소개 다 해드렸습니다. 일단은 스토리를 외우세요. 자, 다 같이요. 상산팔, 소리를 외웠네요, 여러분. 다 같이 시작. 상산팔, 무독립 8.15, U12, 원8, 030입니다. 이거만 외우면 이제 계속 이걸 스토리를 외워둬야지 자유자재로 이거 표준세를 외울 수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들 상산팔, 무독립 8.15, U12, 원8, 030입니다. 상산팔, 무독립 8.15, U12, 원8, 030에. 이따 사진을 찍어 가셔가지고 집에 돌아가면서도 그렇고 오늘 쉬면서도 그렇고 이거를 다음 주 될 때까지 무조건 스토리를 외워갈 겁니다. 적용은 잘 못하더라도 스토리는 일단 외워. 그러시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적용해 드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시험에서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다음 중 취득세 표준세율이 가장 높은 거 골라라 그러면 어떤 게 제일 높아요? 표준세율 중에서 어떤 게 제일 높아요? 4%가 제일 높습니다. 4%가. U12, 요게. 그 다음으로 높은 게 뭐예요? 무동 8.15, 3.5%가 그 다음으로 높습니다. 제일 낮은 거 골라라 그러면 상삼, 요 2.3%가 제일 낮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했을 때 표준세율과 같은 것끼리 짝져준 거 같은 거 골라봐라 그러면 상삼하고 같은 거 뭐예요? 0,3하고 같고요, 여러분들. 또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표준세율은 자, 상속 나왔다 상삼 8인데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했다 농지 아니니까 상삼 8, 2.8%입니다.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했을 때 세율과 표준세율과 같은 것끼리 짝져준 걸 같은 걸 골라봐라. 그러면 상삼 8하고 같은 거 뭐예요? 무독립 8, 원 8 같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요거 그런 식으로 해서 다양하게 표준세를 물어봤을 때 즉각적으로 해결하려면 외운 대로 탁탁 해야지. 그렇지 않고선 생각해서는 풀 수가 없어요. 다시 외웁니다. 어떻게 외운다? 상삼 8, 무독립 8.15, U12, 원 8, 030입니다. 처음에는 헷갈리고 그래도 일단 스토리를 외워두시면 나중에 다 이제 적용이 돼요. 연습하면. 일단 114페이지 봅니다. 양가로 2번입니다. 부동산 취득의 세율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요, 과세표준에 다음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정해서 계산한 금액을 그 세고로 한다. 자, 머리 글자에 제가 색깔 표시했어요. 상소를 취득했을 때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했다. 상삼. 그 다음에 115페이지 농지 200억을 취득했다. 상삼팔. 머리 글자에 여러분들이 표시하시면 되고 상삼팔이고. 보충 내용의 농지라는 게 뭐냐 읽어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논밭, 과수원, 목장용지 뭐 이런 걸 얘기하는데 쭉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상속 외 무상취득이요. 자, 무자에 동그라미에 표시되어 있죠. 그 다음에 1천분의 35, 3.5%예요. 근데 5의 동그라미고, 다만 법령이 정하는 비용인 사업자가 취득했을 때는 1천분의 28, 2.8% 8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순서는 바뀌었지만 어떻게 외운다? 무독립 8, 1호. 비용인 사업자가 증인하기 받았다. 무독립 8, 2.8. 일반인이 증인하기 받았다. 무독립 8, 1호. 3.5%예요. 이렇게 식으로. 비용인 사업자가 누군지는 참고적으로 보는 거예요. 뭐 종교 제사단체라든가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읽어보시고. 동그라미 3번 유상승계 취득입니다. 암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유십, 20이요. 유십, 20. 그래서 자, 그 유상승계 취득 제목 옆에다가 여러분이 뭐라고 써놓냐면 제목 옆에다가 유상승계 취득 매매, 교환, 공매, 경매요. 이렇게 써놓습니다. 자, 우리가 시험에서는 매매로 뭘 취득했다. 자, 교환으로 뭐 농지를 취득했다. 자, 뭐 유상승계 취득, 농지 외의 토지를 유상승계 취득했을 때 하면서 매매, 교환, 공매, 경매 다 뭐라고요? 유상승계 취득입니다. 거기다 적어 놓으시고요. 유상승계 취득 제목 옆에다가 매매, 교환 등으로 자 보세요. 농지를 취득했다면 유십 1%에다 2% 플러스해서 3%, 1,000분의 30입니다. 농지, 주택, 이해부동산은 유십, 20 몇 프로입니까? 4%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은요, 여러분. 주택은 유상거래로 주택을 매매 교환 등으로 취득하잖아요.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요. 일반적인 상가나 일반적인 토지 취득보다 세율이 좀 낮습니다. 그리고 주택은 취득 가격에 따라 세율이 달라져요. 그래서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했다. 매매 교환 등으로. 그러면 6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요. 1%입니다. 1,000분의 11%. 이건 누가 또 여러분이 또 세법 공부한다고 또 누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내가 이번에 주택 뭐 5억의 주택 하나 사는데 취득세 세율이 어떻게 돼? 안 배워서 모르는데 아니면 까먹었는데 이러면 창피하잖아요. 자, 여러분 주택을 6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1,000분의 11%입니다. 6억 초과 9억 원 이하 9억까지는 몇 프로? 2%입니다. 9억 초과는 몇 프로예요? 3%입니다. 무조건 다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박스 안에 있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이런 얘기들은 나중에 다음 순환에 배우게 됩니다. 넘어갑니다. 116페이지 있죠. 이 디귿번이 올해 개정이 됐어요. 2019년 개정세법인데 디귿번 한번 볼게요. 표준세율 영구인하 대상에 포함되는 주택. 자, 가정 어린이집 주택이라든가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작년까지는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은 요거는 이 1%, 2%, 3% 자, 주택, 이 낮은 세율 중되는 이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을 취득했다? 그러면 아파트 단지에 그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 있잖아요. 그럼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을 취득하면 요거 작년까지는 일반 상가처럼 4%였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이제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이나 공동생활가정 등등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요 시설을 주택에 포함시켰습니다. 올해부터 2019년도부터. 그래가지고 이제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을 취득했다 그러면 자, 취득 가격이 6억 원 이하일 때는 몇 프로? 1%. 6억 초과 9억 원 이하 9억까지는 2%. 9억 초과면 3% 이렇게 세율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정반대로요. 여러분 이거 주의합니다. 올해. 나머지 내용은 나중에 배웁니다. 그리고 4번을 봅니다. 동그라미 4번. 원시 취득이요. 건축물 신축하거나 매립간척으로 농지가 아닌 일반적인 토지를 취득하거나 자, 그랬을 때 매립간척으로 일반적인 토지 취득하거나 또 아니면 건축물 신축하거나 이런 원시 취득의 경우는 원팔 머리 글자 다 있죠? 원팔 2.8% 세율이 적용됩니다. 동그라미 5번 공유물 분할 또는 부동산 실명법에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 이전으로 인한 취득. 자, 합유물 6번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 전부 다 얘네들은 0,3식 애들입니다. 그래서 2.3%입니다. 1,000분의 23, 2.3%. 0,3식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 외워봅니다. 우리 표준세를 어떻게 외우냐? 상삼팔, 무독립 815, 유십 20, 원팔, 0,3식입니다. 스토리를 무조건 외우시면 돼요. 상삼팔, 무독립 815, 유십 20, 원팔, 0,3식. 무조건 외워두시면 하나하나 적용할 수 있도록 나중에 자 도와드립니다. 계속 반복할 거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요
그 취득세 표준세율 정리해서 비고란해서 좀 설명드릴 것들이 있는데 아직은 조금 공부를 좀 더 한 다음에 배워야지 이해가 되는 것들이 있어서 지금은 요 정도만 표준세율 암기 요 정도만 하시고요. 117페이지 보겠습니다. 117페이지 예제 문제 한번 볼까요? 25회 시험 때 기출 문제인데요.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과세 표준에 적용되는 표준세율로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요해 이렇게 문제 나왔을 때 특히 이렇게 표준세율이 암기가 세율이 이렇게 어렵게 나왔을 때 있잖아요. 간단하게 아니고 어렵게 나왔을 때 25회 시험 때 진짜로 시험 끝나고 많은 수험생분들이 저한테 시험 보면서 또 시험 끝나고요. 감동의 물결 속에서 이 문제를 풀었다. 저에 대한 고마움으로 자 왜냐하면 암기한 대로 톡톡 풀리니까 너무 고마웠다 이런 얘기 글을 합격 후기를 많이 받습니다. 이해. 자 봅니다. 기억번 보세요. 상속으로 인한 농지 취득. 상속으로 취득은 암기 어떻게 해요? 상삼팔입니다. 앞에 계획적인 거죠? 농지. 상삼. 맞잖아요. 상삼. 1천분의 23, 2.3, 상삼. 니은번 합유물,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영삼시계들이에요.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영삼시계. 맞죠? 2.3%, 영삼시계. 디귿번 원시 취득, 공유수면 매립간척에 의한 농지 취득은 세율이 0.8%예요. 좀 세율이 좀 낮아요. 그래서 매립간척으로 농지 취득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여튼 원시 취득, 건축물 신축하거나 농지 아닌 일반적인 토지를 매립간척으로 취득하거나 원시 취득은 어떻게 외워요? 원팔. 맞잖아요. 원팔. 2.8%, 원팔. 법령에서는 비영리 사업자의 상속 외 무상취득. 상속 외의 무상취득은 무상취득은 암비 어떻게 해요? 무독립 8, 1호. 비영리 사업자가 취득하는 거니까 무독립 8 맞잖아요. 그래서 무독립 8. 자, 이거 상삼, 영삼, 원팔. 자, 그 다음에 무독립 8 이거예요. 그래서 외운 대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직은 여러분들이 저 여기 칠판 봤다가 여기 한번 봤다, 칠판 봤다 여기 한번 봤다 그러는데 칠판을 볼 필요가 없어요. 이제 스토리 외우면 여기 보면 상삼 8에서 상삼, 영삼 이렇게 하면서 문제 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이 스토리를 외우세요. 다음 주에 왔는데 립싱크 하는 분들. 그래서 이 립싱크 하는 분들 계시면 이게 이제 줄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거 무선 마이크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복습할 때는 한 사람씩 갖다 대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할 때.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는 카메라도 못 옮기나 카메라가? 카메라가 옮겨야 되는데. 그래서 한 사람씩 가가지고 립싱크 하는 분들을 적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네. 그래가지고 저 카메라가 고정된 게 아니라 이동하는 것 같으면 딱 저 가까이 얼굴 와가지고 립싱크 하는 분들 마이크를 갖다 대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다음 주까지 숙제 내드립니다. 스토리 외워갖고 옵니다. 자, 그래서 뭐 예제 문제 한번 보세요. 또 두 번째 것도 한번 볼까요? 지방세법 이제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를 한번 이렇게 보여드린 거예요. 지방세법상 공유 농지를 분할로 취득하는 경우 자기 소유 지분에 대한 취득세 과세 표준의 표준세율. 자, 공유 농지를 분할해요. 공유물 분할이죠? 그럼 암기 어떻게 해요? 0.3. 0.3이니까 0.3 되어 있는 거 어떤 거예요? 1번이잖아요. 이런 식으로요. 예제 문제 또 마지막 것도 한번 볼까요? 지방세법상 농지를 상호 교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 표준세율은 비용회섭자 아니고 교환이니까 뭐예요? 매매, 교환, 공매, 경매는 뭡니까? 유상승계 취득. U10, 20에서 앞에 게 왜 적인 거죠? 농지니까 U10. 1%에다 2% 플러스 몇 프로예요? 3%. 그래서 4번이 정답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 푸는 거예요. 다음에 자유제도 연습하도록 하고요. 118페이지 여러분 보세요. 취득세 세율을 무겁게 매기는 중과세율은요.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개요를 한번 볼게요. 자세한 건 오늘 안 배워요. 개요를 보니까 취득세는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과밀업적 원역으로의 인구 경제력 집중 규제와 지방으로의 분산을 촉진하기 위해서 특정 취득 자산에 대해서 세율을 무겁게 매기는데요.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가 있고요. 과밀업적 원역 내 중과세가 있고 대도시 내 중과세가 있어요. 세율이 뭐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뭐 표준세율에다가 중과 기준세율에 뭐 어쩌고저쩌고 막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중과세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요. 세율 적용은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히스토리, 배경적인 역사가 필요해요.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그래서 요거는 다음에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건 다음에 배우고요. 오늘은 어떤 걸 보려고 하냐면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에서 119페이지입니다. 양가로 2번을 보세요. 양가로 2번. 사치성 재산에 대한 세율입니다. 중과세 목적 한번 볼게요. 지나친 낭비와 사치 풍조를 억제하고 검소한 생활 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1970년대 대한뉴스 분위기죠. 별장, 골프장, 고불악장, 고급선박, 고급택 등을 취득할 때 중과세래요. 어떻게 중과세하는지는 나중에 배우고요. 자, 오늘은 제가 뭘 설명드리려고 하냐면, 자, 거기 양가로 3번 사치성 재산의 범위 있잖아요. 어떤 게 사치성 재산이냐, 이건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뒤에 재산세나 종부세에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사치성 재산의 범위, 요거만 오늘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세율은 우리가 다음 순환에 이제 배우게 됩니다. 중과세율은 복잡하기 때문에 다음에 배웁니다. 오늘 표준세율만 여러분이 암기하고 가시면 되고, 중과세율과 특례세율은 나중에 공부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자, 사치성 재산이 어떤 거냐만 알고 가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사치성 재산이 어떤 거냐. 자, 요거 설명드리고 좀 쉽게 해요. 여기 봅니다. 어떤 게 사치성 재산인지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고개를 드시고요, 여러분들. 자, 그 막간을 이용해서 한 번만 더 외워볼까요? 상삼팔, 무동이 815, U12식, 원팔, 030입니다, 여러분들. 왜 안 해요? 가만히 있으면서. 자, 왜 소리를 내라니까. 소리 내서 입에서 툭툭 튀어나와야지. 시험장에서 머리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냥 몸에 체득된 그냥 튀어나와. 상삼팔, 상삼, 무동이 8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 맞춰야지. 자, 여러분 봅니다. 하여튼 외우시고, 사진으로 이따가 쉬는 시간에 제가 안 지울 거니까 사진으로 찍어 가세요. 여기 봅니다.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지방세에서요, 사치성 재산이라는 게 있어요. 취득세만 중과세하는 게 아니라 재산세에서도 높은 세율이 적용돼요. 자, 그럴 때 어떤 게 사치성 재산이냐 그러면 봅니다. 특히 처음 오신 분들, 별장이에요. 별장은 사치성 재산인데요. 주택이에요, 별장은. 주택인데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는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우리가 주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별장 그러면 우리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요. 경치 좋은 산간, 해변, 휴양지에 잔디 깔려있는 멋진 집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꼭 그런 것만 별장이 아니에요. 별장은요,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인데 가끔씩 누구를 은밀히 만날 때만 이용한다. 뭐가 된다? 별장 됩니다. 재미동포가요, 자, 인천 송도 신도시에 아파트 하나 사가지고요, 한국에 들어올 때 거기서 한두 달씩 있다가 갑니다. 그러면 그런 아파트도, 인천 송도 신도시에 있는 아파트도 뭐가 된다? 별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별장과 일반 주택의 구별 기준은 어디 있느냐로 구별하는 게 아니라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구별합니다.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않는 주택, 이게 뭐다? 별장입니다. 그 다음에 고급 오락장이 있습니다. 고급 오락장. 고급 오락장이 뭔지 우리 이제 기본서 보면요, 고급 오락장에 어떤 건지 쫙 나와 있어요. 쫙 나와 있는데, 고급 오락장 그러면 대충 짐작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룸사롱, 단란주점, 카지노, 빠진구, 슬롯머신 없어, 캬바레, 나이트 이런 것들이 고급 오락장입니다. 자, 그래서 대충 그런 거예요. 고급 오락장. 자, 그 다음에 또 골프장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고급 오락장에 보면요, 고급 오락장 보면은 기본수, 우리 이제 기본수도 나왔지만 고급 오락장에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고급 자, 목욕장도 있어요. 고급 목욕장 이런 것도 있는데, 특수 목욕장 이런 것도 있어요. 특수 목욕장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미용실도 있긴 있어요. 미용실도 있는데,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이 다니는 미용실하고는 좀 틀려요. 또 그 다음에 그 특수 목욕장, 고급 스파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목욕장이 아니라 이런 거 짐작하면 돼요. 목욕장이 목욕장인데 남자가 목욕하러 들어가는데 바로 여자가 뒤따라서 목욕장 이런 거요. 이런 것들이 다 고급 오락장이다. 이렇게 짐작만 하면 됩니다. 나중에 상가실 분들은 기본서에 나와 있는 상가 전문, 오늘도 제가 이렇게 여기 광명사거리 저쪽 지나오다 보니까 중개사 간판, 저는 이제 유심히 있잖아요. 그 간판 같은 거 이렇게 잘 보고, 그 대표 누구 이렇게 공인중개사 대표 누구 있으면 그 이름도 유심히 보게 되고, 어떨 때는 지나가다가 이렇게 그 안에 있는 중개사 사무실에 누가 있잖아요. 그럼 슬쩍 한번 보고 가요. 왜냐면 내가 아는 얼굴인지 몰라가지고 보고 가기도 하고 유심히 그래요. 그래서 상가 전문 딱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가 전문할 사람들은 고급 오락장 같은 것도 자세히 알아두면 좋습니다. 골프장은 여러분요, 골프장은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이 사치성 재산이에요. 골프장 회원제로 운영되는 그런 거지. 간이 골프장이라든가 퍼블릭 대중 골프장 있죠. 대중 골프장은 사치성 재산이 아닙니다, 여러분. 골프장은요, 골프장은 자, 이런 거라는 거. 물론 또 설명 드릴 게 자, 골프장 같은 것은 원시 취득할 때는요, 골프장 신설 증설, 골프장을 자, 원시 취득 신설 증설한다. 자, 그러면
신증설 할 때는 산을 아작을 내고 농약을 번복쳐서 건설하니까 환경 오염 문제 등이 심각하죠. 중과세를 합니다. 근데 골프장은 승계 취득할 때는요. 승계 취득할 때는 중과세를 안 해요. 골프장은. 골프장은 자, 여러분 보세요. 승계 취득할 때는 왜 중과세 하지 않냐면요. 골프장은 단위가요. 다른 거하고는 단위 자체가 틀려요. 골프장은 수천억짜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골프장은 골프장 법인 회사가 어려울 때 구조적 매각이 쉽도록 해야 되는데 매각이 쉽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골프장을 사는 사람도 또 중과세를 적용한다. 그러면 너무 유상취득시 12%거든요. 말하자면 그럼 너무 취득세 부담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매각이 쉽도록 하기 위해서 승계취득은 중과세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라도 기억하면 돼요. 골프장은 산을 아작을 내고 농약 번복칠 때는 환경 오염 문제 등이 심각하니까 중과세한다. 다만 승계취득 이미 한번 버린 몸 2판 4판 중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라도 기억하고요. 근데 골프장만 승계취득을 중과세하지 않는 거지. 다음에 또 강조드리겠지만 다른 사치성 재산은요. 별장 고불학생 같은 다른 사치성 재산은 원시 취득했든 승계 취득했든 무조건 중과세예요. 근데 뭐만요? 골프장만 매각이 쉽도록 하기 위해서 승계 취득 중과세 안 합니다. 또 보세요, 여러분들. 고급 선박이 있습니다. 고급 선박이요. 고급 선박이 있는데 시가 순액 기준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뭐 등등이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정확히는 뭐 여러분 모르시더라도요. 고급 선박이요.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을 얘기해요. 그래서 연구용 선박이나 학술용 선박 같은 것은 제외하고요. 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봅니다. 고급 주택이요. 잘 지어진 주택이 아니에요. 요건이 있어요. 요건이 이제 우리가 나중에 요건은 자세한 요건 나중에 배워요. 나중에 이제 여름쯤 가가지고 아마 고급주택 요건을 배울 건데 고급주택은 자 요건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택인데요. 이 고급주택은 그 요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얘는 취득세에서만 중과세예요. 취득할 때 취득세에서만 중과세하는 거지. 다른 세금에서 고급주택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반 주택과 달리 취급한다는 무조건 틀려요. 재산세나 종부세에서는 고급주택은 일반 주택과 똑같아요. 어디서만 중과세? 취득세 할 때 취득세에서만 중과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별장부터 있잖아요. 별장부터 고급 선박까지를 사치성 재산으로 자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세금이 있는데 어떤 게 자 사치성산이냐? 재산세에서는요 별장, 고불악장, 골프장, 고급 선박을 자 사치성 재산으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보세요. 취득세는 별장부터 고급 주택까지를 사치성 재산으로 합니다. 그러면 중요세금 하나가 빠진 게 있어요. 중요세금 하나 빠진 게 등록면허세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등록면허세는 이런 사치성 재산에 대한 자 중과세 규정이 없어요. 등록면허세 문제에서 별장, 고불악장 같은 이런 거, 골프장 같은 거 등록할 때 중과세한다 무조건 틀립니다. 자 사치성산에 대한 중과세 규정이 없다. 그래서 취득세나 재산세에서만요. 취득세에서는 이제 5가지가 다 사치성산입니다. 어떤 게 사치성산이냐? 별장, 고불악장, 골프장, 고급선박, 고급주택입니다. 근데 시험에서는요, 저 5가지에다가 살짝 집어넣고 속이는 게 있어요. 자, 중과세 한다고. 어떤 게 그러냐면, 취득세에서 이제 저기다가 슬쩍 집어넣고 속이는 게 있는데, 사치성 재산 아닌데 헷갈리게 하는 것들. 먼저요, 별장, 고불악장, 골프장,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이 사치성산인데, 골프 연습장이나 골프 회원권 있죠? 이런 것들은 사치성산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사치성산이라고 소개해요. 중과세한다고. 그 다음에 고급 선박이 사치성산이죠. 네, 고급 승용차 취득할 때 중과세한다고 소개해요. 여러분들 고급 승용차 취득할 때 사치성산 아니에요. 고급 항공기 같은 거 취득할 때 중과세한다고 소개합니다. 얘네들은 사치성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치성 재산인 것과 얘네들 아닌 것을 꼭 여러분들이 어떻게 헷갈리는 것들을 비교해서 정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19페이지 사치성산 이런 것들을 소개해 드렸고요. 일단 잠깐 쉬었다가 제가 사치성산의 범위, 교재 이런 것들 살짝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 중요한 것은 제가 이미 오늘은 사치성산이 어떤 건지 이번 순환까지는 종류를 아시는 게 중요하고요. 아닌 거 헷갈리는 것들을 아시는 게 중요하고 나머지 자세한 내용은 차차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쉬었다가요. 자, 취득세, 납세 절차 이런 것들, 납세지, 비과세 이런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여러분.